퇴직금 3억 들고 집 나간 남편. 아내의 반격. 새벽 5시 김순희는 남편 이철수가 캐리어를 끄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발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순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철수의 발걸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그리고 완전히 닫히는 소리. 순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행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잔액은 1,500만 원.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소.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시오. 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석 달 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32년간 다닌 중견기업에서 받은 목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남긴 돈은 고작 1,500만 원. 나머지 2억 8,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퇴직금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철수의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즐겨 입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희는 혹시 철수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택배기사였습니다. 김순희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순희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협의이혼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이철수 씨의 요청으로 이혼 관련 서류를 발송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는 주저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25살에 만나 60살이 된 지금까지 두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리 없었습니다. 순희는 철수의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퇴직금을 받은 이후 철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갔습니다. 저녁 약속이 부쩍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 옷을 사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더니 10kg이나 살을 뺐습니다. 순희는 그저 퇴직 후 건강관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주일 전 순희는 우연히 철수의 카카오톡 알림을 받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몇 시에 봐요? 순희가 누구냐고 묻자 철수는 회사 후배야. 이직 상담해주기로 했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철수는 32년간 다닌 회사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이제 62세인 남편에게 어떤 회사 후배가 이직 상담을 구할까요? 순희는 철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했지만 쓰레기통을 뒤지자 찢어진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순희는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45만 원. 날짜는 보름 전이었습니다. 그날 철수는 골프 모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45만 원짜리 이탈리안 레스토랑 식사를 할 리 없었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도 나왔습니다.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80만 원, 꽃집에서 15만 원, 호텔 라운지에서 30만 원. 모두 지난 석 달 동안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순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3억 원 중 2억 8,500만 원이 석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한 달에 9천만 원 이상을 쓴 셈이었습니다. 순희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38살로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새벽부터.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이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 1,500만 원만 남기고 떠난 것, 이혼 서류가 배달된 것, 그리고 수상한 영수증들까지.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한 달 전에 아버지랑 식사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처럼 말투도 바뀌고 외모에도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순이는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순이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35살인 준호는 미혼으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요?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하지만 준호는 곧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위자료 받으려면 부정행위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야죠. 퇴직금 3억 원의 절반은 엄마 거예요. 순이는 아들들의 조언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인터넷을 검색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철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서재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철수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라는 메모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생일 선물 에르메스 가방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라면 최소 50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철수는 순이에게 백화점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사준 겁니다. 순이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영수증들도 모두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 순이는 법무법인 한강의 박정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부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이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석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부정행위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메모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지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탐정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순이에게 있는 돈은 철수가 남긴 1,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억 8,500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믿을 만한 탐정을 소개해줬습니다. 이름은 김현우, 40대 중반의 경력 15년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탐정은 순이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외출하시나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첩을 보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케이스는 일주일이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산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지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대상자를 미행 중입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요? 김 탐정이 답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키가 160cm 정도,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이에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요.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네,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니.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김 탐정은 계속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지금 호텔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들어갑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인하고 있어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김 탐정이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호텔 출입 장면은 모두 촬영했고 체크인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법정에서 쓰기 충분한 증거입니다. 3시간 후 김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이 택시를 타고 가네요. 남편분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이는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미행할 수 있나요? 신원을 파악하고 싶어요. 김 탐정이 답했습니다. 이미 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신원 파악은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후 김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와 젊은 여자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말했습니다. 그 여성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박민지 32살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 요가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고 젊어 보였습니다. 순이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순이는 다시 박정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진들을 본 박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35년이고 남편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으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별도입니다. 재산 분할. 순이는 이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절반인 1억 5천만 원은 부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전세집도 있다고 하셨죠?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순이가 답했습니다. 2억 원입니다.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전세금의 절반인 1억 원도 부인의 몫입니다. 합계 2억 5천만 원, 여기에 위자료까지 받으면 최소 3억 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순이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철수가 가져간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미 퇴직금을 탕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2억 8,500만 원을 썼다면 지금 남은 돈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나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박 변호사는 철수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협의이혼 요청을 거부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철수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순이는 철수 측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자리에는 철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철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 정장을 입었으며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십니다. 재산분할로 1억 원, 위자료로 2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하십니까? 퇴직금 3억 원의 절반만 해도 1억 5천만 원인데 거기에 전세금 2억 원의 절반 1억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합하면 최소 3억 원입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석 달 동안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공개하시죠. 재산 은닉이 의심됩니다. 철수는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박 변호사가 비꼬았습니다. 석 달 동안 2억 8,500만 원을 생활비로요? 한 달에 9천만 원씩 쓰셨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씨에게 준 선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에르메스 가방, 명품 의류, 호텔비까지. 저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이철수 씨.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 저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했어요.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쪼개고 아껴서 전세금도 모았어요. 그 돈이 제 기업은 아닙니까? 철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살짜리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35년 결혼 생활을 버리시는 겁니까? 아이들은 생각 안 하세요? 민수랑 준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그제야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소.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소.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시려면 제대로 정산하고 가셔야죠. 법적으로 부인께 드릴 돈을 다 드리고 가십시오. 철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협상을 좀 더 해봅시다. 1억 5천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3억 원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재산 은닉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하겠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명시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철수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는 퇴직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박민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이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이철수는 박민지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으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순이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35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 시부모 봉양을 도맡아 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도 제가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직금을 받자마자 젊은 여자에게 돈을 퍼주고 저를 버렸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현우 탐정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출입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철수의 변호사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호텔 체크인 기록과 1억 5천만 원 송금 내역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철수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철수는 원고 김순희에게 재산 분할로 1억 5천만 원, 전세금 분할로 1억 원, 위자료로 6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3억 원보다 6천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는 35년간의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중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6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철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한 달 후 순이의 계좌에 3억 6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돈으로 환산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순이는 자신의 몫을 지켜냈습니다. 순이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2억 원짜리 전세집은 철수가 가져가고 순이는 1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2억 6천만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1년 이자만 해도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민수와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순이는 아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얻었으니까요. 며칠 후 순이는 오랜 친구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순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3억 6천만 원이나 받았다니.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내가 35년 동안 일한 대가야. 집안일도 일이고 육아도 일이고 시부모 봉양도 일이잖아. 당연히 내 몫이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이혼해도 떳떳하게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순이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김순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